안녕 얘들아, 나는 윤리교육자를 꿈꾸는 고려대 철학과 17학번 조흥진이라고 해. 안녕, 나는 칸트를 사랑하는 고려대학교 철학과 18학번 황재민이라고 해. 개인적으로 제일 좋았던 거는 듣고 싶은 수업을 마음대로 들을 수 있는 게 제일 좋았어. 입학 전에는 대학에 명확한 커리큘럼이 있고 그거에 맞춰서만 수업을 들었을 줄 알았는데 직접 수강 신청을 해보고 수업을 듣다 보니까 흥미있는 주제, 흥미있는 수업들을 마음대로 신청할 수 있고 딱히 그런 거에 조건이라던가 제한도 없었던 점이 개인적으로 제일 좋았어. 우리 과가 엄청 큰 과도 아니고 엄청 작은 과도 아니잖아. 되게 그 과 내에 있는 사람들이랑 두루두루 잘 지내기 되게 좋았던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나랑 이제 관심사가 맞는 친구들이랑 3355 모여가지고 스터디라던가 아니면 소모임이라던가 친목도모를 하는데도 굉장히 유리하지 않았나. 아마 거기서 나는 매력을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 실제로 지금도 소모임 개설된 것들이 뭐뭐 있는지 생각을 해보면은 거기서 마음에 맞는 친구들을 만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점, 난 이게 우리 과의 장점이 아닌가 싶어. 철학과는 말 그대로 철학에 대해 배우는 과야. 개인적으로는 크게 두 가지 분류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통시적 수업이랑 주제별 수업으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해. 먼저 통시적 수업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 철학의 흐름에 대해 배우는 수업들인데 중세 철학이라던가 고대 철학, 현대 철학, 근대 철학 같은 이름이 붙은 수업들이 그런 수업들이야. 철학사가 어떻게 발전해왔고 그 해당 시대의 철학적 특징은 무엇이며 주요 철학자들은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 배우는 수업이 통시적 수업이라고 보면 돼. 맞아. 그렇게 나눌 수 있지. 그러면은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철학사 내에서도 서양 철학사랑 또 동양 철학사로 나눌 수 있잖아. 그럼 이제 서양 철학사에는 대표적으로 서양 고대 철학이라든지 서양 근세 철학 같은 게 해당될 거고, 또 동양 철학사에는 뭐 중국 선진 철학이라든지 아니면은 중국 송명 철학, 그치, 이런 것들이 아마 해당이 될 것 같아. 다음으로 주제별 수업은 특정 주제에 대한 철학에 대해 다루는 수업들이야. 인간의 정신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다루는 심리철학, 논리적이란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에 대해 다루는 논리철학, 우리의 인식은 어떻게 작용하는가에 대해 다루는 인식론 같은 수업들이 있어. 그런 수업들은 시대를 막론하고 철학자들이 그런 주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어왔고 또 우리에게 어떤 논의점을 남기는지에 대해서 다루는 수업들이라고 보면 돼. 거시적으로는 이렇게 크게 두 개의 틀로 나눌 수 있겠지만 사실 모든 수업이 이렇게 완전히 나눠지는 건 아니야. 이렇게 두 개로 나누는 분류 방식은 철학과에서 무엇을 배우는가라는 상당히 어렵고 막연한 그런 물음에 대해 대답하기 위한 큰 틀 정도로 보면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이제 받아들인 의미가 철학과에서 배우는 지식만 가지고는 먹고 살 수 있느냐라는 물음으로 생각하면 조금 오해에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어. 왜냐면은 아무래도 실용학문, 응용학문, 그 어떤 현실에서 굉장히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것과 동 떨어져 있는 배움들이잖아.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는 확실히 뭔가 먹고 사는 데는 불리하지만, 우리가 이 철학과를 통해서 배우는 내용들이 우리가 세계를 좀 더 넓게 보고 깊이 있게 보는 통찰력과 어떤 논리적 사고를 길러준다는 점에서 좀 더 가치 있는 배움을 얻을 수 있는 것 같고, 이것에다가 다른 실용 학문들이 더 더해지면 그때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는 것 같아. 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현실적인 측면을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철학만으로 먹고 살기 힘든 건 맞아. 하지만 이게 철학과 같은 인문계열 학과들이 사실 전공을 살리지 않고도 먹고 살 수 있는 길은 나는 상당히 많다고 생각해. 다른 학우님들이나 졸업생들을 보면은 철학과와는 또 무관하게 자기 진로들을 잘 살리는 경우도 많고, 물론 이제 그 진로들 속에서 철학과에서 배운 것들을 많이 쓸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철학이란 전공을 크게 살리지 않아도 철학과 나와서 먹고 살 수 있는 길은 난 충분하다고 생각해. 보통 철학관과 철학과의 관계에 대해서 묻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긴 해. 질문한 대로 철학과 나오면 철학관 차려야 되나? 라고 묻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도 있더라고. 철학관에서 보통 주로 다루는 철학이랑 유관된 있다고 볼 수 있는 게 주역이라는 책인데, 주역도 물론 동양 철학의 범주 안에 들어가긴 하지만 동양 철학 중에서도 아주 일부라고 봐야 돼. 나는 철학은 어디까지나 인간에 의한, 인간에 대한 학문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교수님 한 분의 명언 중에 철학은
지혜를 완전히 소유한 신도 아니고 지혜를 완전히 소유하지 못한 짐승도 아닌 지혜를 일부 소유하지만 완전히 소유하지 못한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그런 학문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있어. 그것처럼 철학은 인간의 삶,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에 대해 다루는 학문인 거지 미래를 예측하고 기륭화복을 다루는 그런 학문은 아니라 생각해. 아니 사실 나도 그런 비슷한 질문들을 여러 번 들어보긴 했거든. 그럴 때마다 이제 딱 잘라가지고 우리 그런 거 안 배운다. 우리가 배우는 철학은 약간 점괘, 신앙과는 좀 구분되는 거다라고 이제 당당하게 말하고 다녔었는데 그 몇 년 전에 그 열렸던 거 과목 기억나? 그 동양 철학 관련 수업이었는데 거기서 주역을 직접 다뤘잖아.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그랬대. 그 김밥 많은 그 발 있잖아. 그걸 가지고 오라고 한번 얘기를 하신 거야. 그래서 뭘 하나 봤더니 그 끈을 풀어가지고 그 나무 짝대기로 전 보는 법을 한번 알려주셨대.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아예 안 배우는 건 아니지만 근데 이게 꼭 어떤 철학관에서 쓰기 위한 그런 지식과 다르지 않을진 몰라도 저기 앞에서 이제 재민이가 얘기해줬던 것처럼 동양 사상의 일부분을 더 깊이 잘 이해하기 위한 거다. 이 부분만 좀 강조를 하고 넘어가면 되지 않을까 싶어. 나는 기본적으로 플라톤의 대화편은 꼭 한두 권을 읽고 철학과에 오면 좋을 것 같아. 가장 쉽게 읽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철학 원전이기도 하고 또 플라톤이 서양 철학사에서 가지는 의미는 굉장히 지대하다는 건 아마 모두가 알고 있을 테니까 이 부분을 추천하고 더 욕심을 부린다면 철학사학적인 배경 지식을 좀 쌓고 오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 서양 철학 쪽으로는 필리의 서양 철학사, 중국 철학 쪽으로는 풍우란의 중국 철학사, 감명한 중국 철학사와 같은 책들을 좀 읽고 오면은 아마 든든한 배경 지식들을 많이 갖고 올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개인적으로 원래 철학에 관심이 많았었기 때문에 예전부터 이런저런 서적이나 자료들을 많이 찾아보던 편이긴 했어. 그렇다고 철학과에 들어오기 위해 많은 것을 준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 어차피 진학해가지고 철학 수업에서 매운맛 좀 보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철학 이론을 줄줄 외우고 있을 거야. 그래서 뭔가를 많이 준비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자기가 읽고 싶은 거 읽고 쓰고 싶은 거 쓰는 게 제일 좋다 생각해. 어차피 중요한 거는 철학하는 자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안녕. 나는 철학이란 결국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라는 물음에 대한 학문이라고 생각을 해. 관련해서 내가 가장 존경하는 교수님께서 인용한 칸트의 말로 마무리하도록 할게. 너의 지성을 사용할 용기를 가져라.